그 다음 이제 몇 번 볼 거냐면 72번 봅시다. 지금 똑같은 형태 또 나왔지 않냐? 똑같은 형태 또 나왔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던가 아니면 엇갈리던가 이거예요. 오케이? 자기 자신으로 가던가 아니면 엇갈리던가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엇갈리는 형태가 뭐냐면 FA가 B라면 FB가 A에 대한 형태가 돼야 돼요. 이거잖냐? A, B가 이렇게 있다면 얘가 엇갈리는 형태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예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엇갈리는 형태는 뭐냐면 혹시 하나의 점이 엇갈렸어. 이 점이 엇갈렸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a의 값을 넣었더니 b가 됐다라는 것은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b를 넣었더니 a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어떤 점이냐면 a를 넣었더니 b가 됐다라는 것은 b를 넣을 때 a가 됐다. 이 두 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결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잖냐? 이렇게 있어요.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완전 대칭 잘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됐지 않냐? 오케이. 아닌 것 같냐? 뭐야? 왜 클릭 안 되냐? 오케이. y는 x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게 편집 가능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는 점 자체가 대칭인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이 대칭적이잖아. 그렇지?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건데 결국 y는 x 위에 있는 점들도 만나는 점들이 된단 말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만 체크해 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 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다? 9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되거나 엇갈리는 형태니까 엇갈리는 형태는 y는 x의 대칭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하나씩 봐봅시다. 이거 별 붙인 거 먼저 해볼까? 이 63번 있잖냐? 얘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미안. 이거 원래 안 그랬는데 이거 뜯어질 것 같지 않냐? 내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야. 가끔 내가 이렇게 받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뭐가 되겠습니다? g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다면 역함수를 구해주래. 그럼 이제 봐봐. 나한테 어떤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이 3x-2를 새로운 함수로 놓을게요. hx라고 놓는다면 f 합성 hx가 지금 이 식이잖냐? f의 3x-2라는 식이에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결국 무엇에 대한 역함수? 이것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f 합성 h에 대한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h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는 거잖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대로 해주면 돼. h 인버스는 이거 역함수 구해줄 수 있겠네. y는 3x-2인데 3x는 y 플러스 2.
그러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h 인버스 x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엇을 f 인버스 gx를 집어넣어주는 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에 gx를 집어넣어준 거. 이 식에 이제 집어넣어준 식이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의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로 접근해 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알겠지?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로 접근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서원아, 집중해. 그 다음 봅시다. 답에서도 쭉 봅시다. 많아. 8번부터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F1은 1 또는 F2는 2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만 성립하거나, 얘가 성립하지 않고, 얘가 성립하지 않고, 얘가 성립하거나, 둘 다 성립하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이 세 가지가 또는인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합집합이잖아요, 또는은. 또는 합집합하면은 A 또는 B다라는 거니까 A만 성립하거나, 둘 다 성립하거나, B만 성립하거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또 합집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학에서 합집합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1, 2, 3, 4, 5, 6. 5까지 있네. 1, 2, 3, 4, 5예요. 그러면 F1이 1로 가고, 이 첫 번째. 2가 다른 걸로 가는 경우야? 2가 다른 걸로 가는 경우. 그럼 세 가지 있지? 2가 가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3도 세 가지. 4는 두 가지. 5는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1도 1로 가고 2도 2로 간다면 이제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3팩토리얼 만큼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팩토리얼은 알지?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10번 봐봤더니, 얘는 이것만 꼴랑 주어져 있고 지금 2배 된 것을 2를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럼 이 사이로 보내주라라는 거야. 이 값을 이 사이로 보내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F999라는 것을 얘를 2 곱하기 2분의 999로 해보면 2를 밖으로 빼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작게 만들어줄 수 있지. 어느 순간까지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x가 이 안에 있는 게 2하고 4 사이에 있을 때까지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2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2의 k제곱이라면 2의 k제곱이 될 거고, 이 사이에 있는 수는 2의 10제곱이 1024잖냐? 2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2의 9제곱, 2의 9제곱분의 999가 2하고, 잠깐, 맞나? 299가 510이지. 안 되네. 7제곱이 되겠네. 오케이? 2의 9제곱이, 그렇지? 2의 9제곱이 512. 그러면은 2의 10제곱이 1024. 원래 이제 얘로 이거 나누면 2지 않냐? 더 작은 수니까 2보다 더 작은 수지? 2의 8제곱 해버리면? 2의 9제곱 해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2의 8제곱, 왜 2의 7제곱에 가버리냐? 2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의 8제곱 하면은 얘가 2하고 4 사이인 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냐? 2의 8제곱이면 되는데? 되지? 이제 넣어주면 하면 돼. 이제 넣어줘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봅시다. 11번 봅시다. 얘는 조금 방법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일일이 대입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 6을 만들어주면 큰 수로 뭐 10이나 9 만드는 거니까 2배 F5 플러스 F6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F6 빼주고 그게는 F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2개 F7 플러스 F6인데 당연히 F6 플러스 F7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F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대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봐보자. A에서 B까지. A에서 A로의 함수예요. 나는 함수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에서부터 A까지만 보내겠습니다. B까지만 보낼 건데 대응되는 값도 A에서부터 B까지 대응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이 네모난 박스 안에서 놀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봤더니 이차함수야. 이차함수지?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이차함수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차함수야. 그럼 얘가 이제 혹시 이렇게 그려졌다면 봐보자. A부터 B까지 대응하면 B보다 더 작은 이런 범위에서 B를 넘어가는 값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대응되는 값이 A에서 B 사이에서만 나와야 함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반드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A부터 B까지 대입했더니 나오는 값이 A부터 B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음수 값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 두 점을 지나치는 그래프가 되던가. 오케이? 근데 이제 아래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는 생기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럼 결국 뭘 지나는 거야? A, A, B, B를 지나는 거야. y는 x랑 교점이에요. 그래? y는 x랑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은 x가 되는 a, b. 그러면은 여기서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합 4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다음 14번 봅시다. 우리가 1대1 함수 정의 뭐예요? 1대1 함수 정의 단조가 뭔지 알아? 그러면 단조면 잠깐만 단조랑 또 뭐 있어? 단조 증가라는 걸 배웠나?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지? 단조? 미안. 단조 써도 돼요? 미안해요. 써도 돼요. 미안해요. 단조가 뭐냐면, 1대1 대응이에요. 단조를 1대1 대응을 단조로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정의가 뭐예요? 단조의 정의가 뭐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단조지 않냐? 그래? 정의가 뭐예요? 일대1 함수 정의가 뭐예요? 공역의 모든 원소가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한 원소에 각각 대응되는 각각 하나씩 대입이 될 때. 오케이. 뭐예요? 그럼 공역의 함수랑 같은 1대1 함수? 1대1 함수 하고 있어? 잠깐. 제이나, 뭐예요? 1대1 함수요? X값이 다르면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요? 저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용어도 쓰셨겠네? 한 번도 쓰신 적 없냐? 미안. 그러면은 이런 용어 안 쓸게요. 뭐든 쓸게. 이거 있잖아. 이 기어가 내달되는 얘기 이런 거 써도 될 것 같아. 이거다라는 게 이게 모든이야. 올 오픈한 거거든. 수학 용어예요.
근데 이제 혹시 대학 가면 써요. 내가 수학 전공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써요. 오케이? 아무튼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모든 정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뭐 한다면 x의 값이 다르다면 함수의 값이 다르겠습니다 라는 게 이게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1대1 함수야.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뭐냐면 이게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은 여기다가 뭐만 추가된 거야? 시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까먹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진짜. 봅시다. 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우를 만족해야 되냐면 이게 만족하면 이제 이건 되지. 어떤 명제도 만족합니다. 대우 명제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만족한다라는 것은 fx1은 fx2 x1은 x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함수의 값이 같다면 그때의 x의 값은 유일해야 돼요. 오케이? 그때 x의 값은 유일해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거냐면 다른 값을 줬을 때 이 mn의 값이 항상 유일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m1, m2를 n1 얘랑 n2, n2 이렇게 같다고 줘봤단 말이다. 같다고 줬을 때 대응되는 함수의 값 x의 값 m2가 같고 n1, n2가 같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기분 나쁘다. 왜 잠깐 기분 나빠하는지 알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 굳이 이런 문제를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무튼 너희들이 의구심을 갖지 마. 문제집에 나왔으니까 나 혼자 가질게요. 아무튼 이게 같다면 이게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넣어봐. 2의 m1 곱하기 3의 n1이라면 2의 m2 곱하기 2의 n2 이렇게 났다. 3 났다면 당연히 이게 성립해야 안 해요? 당연히 이건 성립하지. 3에 대한 지수랑 2에 대한 지수가 같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니은도 성립할 거야. 왜냐면 2, 6이지 않냐? 그래요? 2, 6이니까 얘가 2고 6이고 2고 6이라면 어떤 값이 같냐면 여기에서 얘 3의 n1이랑 3의 n2가 같아. 그지? 그럼 얘가 같으면 결국 앞에 것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거 해봤더니 이제 디귿 봐보자. 디귿 해봤더니 x에 얘를 m1 플러스 2n1이라고 쓸 수 있거든. 9의 n1제곱이라고 쓴다면 2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얘가 m2 플러스 2n2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같다면 m1은 m2가 되고 n1은 n2가 반드시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럴 수 있지. 3이고 1이야. 3이고 1이야. 근데 얘가 2고 5니까 1. 서로 다를 수 있는 형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의 값이 같으면 대응되는 이 값들이 일정해야 되는데 얘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가 여기 있는 게 약간 부끄럽긴 하네요. 그 다음 봅시다. 다음번에는 빼길 바랍시다. 책을 개정할 때는. 18번 봅시다. 역함수에 대해서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역함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f2가 1입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합니다? 1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이에요. 오케이? k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fx가 x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값이 나오는데 양수는 x의 제곱이고 음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구하는 것도 역함수를 직접 구하진 않을 거야. 오케이?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오케이? 그런 경우는 드물어. 언제까지 드무냐면 너희들이 미적분을 해결하는 그 순간까지도 드물어. 역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 언제 있냐면 유리함수 처리할 때라든가 무리함수 처리할 때 루트를 씌워서 처리한다든가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구한다든가. 오케이? 직선에서 역함수 구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된다라는 거냐면 결국 얘가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구할 건데 얘를 a라고 놓는다면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a의 값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a 값이니까 마이너스 2잖냐? 지금 뭐 따르는 거야? 이 함수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이 함수가 뭐니까 여기다 적을까? 그냥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x의 값은 이 함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미안.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마이너스 2가 되는 x의 값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의 값.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지금 0보다 큰 값이지 않냐? 그래서 x가 1이에요. a 값이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한 번 더는 거네. f 인버스 1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f 인버스 1도 여기에 있네요. 1이 되는 x의 값 찾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1이 되는 x의 값이. x의 제곱이 4인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당연히 양수의 값 2가 되겠지. 0보다 큰 형태 대입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더 많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 19번 봅시다. 이거 뭐야? fx, gx라 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g2는 거야, g2. f의 역함수가 g네. 그러면 f 합성 g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없는 거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g니까 hg2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g2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뭐라고? 이 fg는 없는 거 취급해도 되는 거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어떤 값을 구해줄 필요는 없겠지? 그래요? 넘어갑시다. 26번 봅시다.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너희들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1, 2, 3을 1, 2, 3, 4에 먼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1, 2, 3으로 보내는 함수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봅시다. 그러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봐봐. a란 이 f라는 함수가 그냥 결정이 돼.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런 형태는 되는가? 항등함수가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 얘가 이제 1로 가든 2로 가든 자기가 자신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잖냐? 2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항등함수 이렇게 이제 g 합성 f라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면 f1이 2로 간다면 2는 1로 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f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몇 가지 있어? 4 곱하기 3 곱하기 2개만큼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했다면 이렇게 결정이 될 거거든. 1은 3으로 가야 되고 2는 1로 가고 G는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지. 근데 너희들이 이게 틀린 이유는 얘 때문에 틀려요. 나머지 하나 남은 거 4 보내줘야 되지.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오케이? 얘마저도 보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F가 결정이 되면 G는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F가 결정됐을 때 이 나머지 원소 하나만 보내주는 형태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31번 봅시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씩 각 보내지는데 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치역과 저 공역이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소가 3개면 얘도 3개여야 돼. 얘가 4개면 얘도 4개여야 돼요. 오케이? 결국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현해 볼게요. A라는 집합, A,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A가 B 차집합 A. 이 부분하고 A의 원소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차집합 B, A 차집합 B, 얘랑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얘를 X라고 놓으면 얘도 X개고 얘는 2X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6개. 2X가 몇 개? 6개. 그러면은 3X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넘어갑시다. 오, 이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28번. 이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일일이 대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숫자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네. 바꿀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늘려서 만들 수 있나? 한쪽만 커지네. 줄여서 만들어 볼까? 늘려서 만들어 볼까? 12, 16. 너무 커지네. 줄입시다. 12, 16. 줄여 나가 봅시다. 라는 거예요. x가 10이면 y가 4지? x가 10이면 y가 4예요. x가 12이면 y가 4. x가 10이면 y가 4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4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냐면 4배의 이거의 값은 4배의 이거 값은 16배의 F12 4가 되겠습니다. 4로 양배 나눠주면 4배의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Y 값이 바뀌네. F4 1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또 집어넣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해봐. 대입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오케이? 이건 이제 내가 어차피 해봤자 너가 하는 게 더 빨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34번 봅시다. 중간에 내가 막 가끔 뛰어넘을 때 있잖냐? 그럼 얘기해. 알겠지? 선생님 이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34번 봤더니 1대1 대응이에요. 오, 이 문제 거의 학교 시험에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는 문제,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이제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랑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이것까지 한꺼번에 묶어보면 결국 이제 이 함수는 나눠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렇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더해지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2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플러스 a 1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를 기준점으로 4보다 클 때 기울기가 2잖냐? 어차피 만나거든 이거. 1대1 대응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기울기 음수이면 안 되겠지. 양수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가 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바로 밑에 거네. 또 1대1 대응이야. 그래프 그려봐.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그려요. 근데 K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지금 K를 역으로 잡으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그지? K가 어떤 범위가 돼야 되냐면 지금 축보다 더 작아야 돼요. 2분의 3이 축인데 얘보다 더 작은 범위에 대해서 뭐 K 플러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대응되는 값이 K 플러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러면 K, K 플러스 2를 지나는 거니까 K,
k 플러스 12를 지나는 값이에요. 그럼 구해줄 수 있겠어요? k값? k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2분의 3보다 더 작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시다. 이 문제 나 진짜 싫어해. 이 문제 전에 40번 이거 대입에서 풀라니까 안 풀렸다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 있잖냐. 이런 문제 내려면 되지. 안 했으면 좋겠어. 2분의 대입했더니 뭐 나오냐면 2분의 1 나오거든. F 2분의 1 넣었더니 2분의 1이 나와. 그러면 F 100에 2분의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 나와요. 오케이? F 100에 2분의 1 넣어봤더니 그러니까 2분의 1 A 플러스 B는 2분의 1 나와요.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값 찾아야 돼. 뭐야, 이딴 문제 다 있어.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굳이 이거 심도 있게 알 필요는 없어. 이렇게 대입해서 찾는 문제도 있구나라는 거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 41번 봅시다. 41번. 이게 어렵나 봐.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가 있고 얘가 이제 F가 먼저 보낸 다음에 G가 이렇게 보내질 거야. 근데 Y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없지 않냐? 혹시 F가 Y로 보내는 게 아니고 Y를 넘어가는 값으로 이렇게 보내져 버려. F라는 함수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버리냐면 이것을 합성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Y를 다시 이렇게 이제 보낼 거거든. 그러면 X를 넣었더니 Z로 안 가는 값들이 생겨버리지. X에서 Z로 바로 가는데 X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Z로 이제 X에 뭐 1을 넣었더니 Z로 가는 값이 없어. 그럼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굳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F를 A에서 이제 B로 가는 함수고 G를 C에서 D로 가는 함수라고 정의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 반드시 만족해야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G 합성 F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할게. FA를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쓰는 표현을 그냥 쓸게요. 얘를 A의 FX의 함수 F라고 하자. F 정의역이에요. 오케이? 정의역이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C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G의 정의역에 치역이 이거 사과할게요.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내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이 G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다 보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봐봅시다. 지워도 되지? 이 문제를 봤더니 이 함수에 대한 치역이 이게 이제 정의역이잖냐? gx의 정의역. 그지? 여기에서 정의돼. gx의 정의역이에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y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x가 k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2x는 2k보다 2x-3은 2k-3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y라는 원소를 가지면 y는 2k-3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치역이야, 이게 치역. 이거 다시 이렇게 써도 돼. x가 2k-3이라고 써도 돼요. 뭐 x라고 써도 되고 y라고 써도 z라고 써도 돼. 어차피 문자의 의미인 것 뿐이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봐봅시다. 이게 이제 이 범위가 뭐에 대한 정의가? 집합으로 굳이 쓸까?
gx의 정의역이에요. gx의 정의역 안에 무엇이 fx의 치역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fx의 치역을 구해주게 된다면 이것도 지웁시다. fx는 축이 2인 그래프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3이네. 그래요? 오, 마이너스 2네. 미안. 마이너스 2네요. 너도 좀 어이없지? 시리가 응답을 해서. 왜 응답한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x의 값이 k보다 작을 때 k를 여기로 줄게요. k보다 더 작을 때요. k 값을 어디에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k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k가 뭐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같은 거 한쪽에 넣을게요. 그냥 k가 2보다 클 때라고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치역 있잖냐? fx의 치역. fx에 치역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fx의 치역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 fx는 이렇게 그냥 적어버릴게.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y라고 적을까? y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다인데 얘가 어떤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라고 쓰든 x라고 쓰든 어차피 다 상관이 없어. 범위로 등장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어떤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2k-3보다 더 크거나 같다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뭐가? 마이너스 2가 2k-3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요. 그래? 2보다 크면서 2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공통으로 성립하는 원소 자체가 없잖냐? 그래요? 이 경우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이 경우 성립 안 해.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 해봤다면 당연히 두 번째 이 경우도 해봐야겠지. 오케이? 이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를 하게 되면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제 k가 2보다 작을 때야. k가 2보다 작을 때면 이때네요. 이때가 k가 될 때네요. 그러면은 치역의 범위는 k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이때가 되겠습니다. k를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해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예요. 이놈의 치역은 y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 봤더니 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라는 범위는 뭐 2k-3보다 더 크거나 같다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되지. 이 값이 이것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범위를 구해봤더니 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k-5, k-1이니까 k는 뭐가 돼? k는 1보다 더 작거나 같거나 k는 5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지금 이거일 때 구하고 있는 거잖아?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어느 때만 성립해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성립해요? 그럼 k의 최대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k 최대값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무엇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오늘 혹시 내가 이거 다 못 끝낼 수도 있거든. 다 못 끝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 알겠지? 한번 해보긴 할 건데 내가 무식하게 나간 것보다 너희들이 잘 보는 게 중요하거든. 정확히 아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봅시다. 일단 봐봅시다. 49번 봤더니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 뭐가 되냐?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1, 2, 3, 4고 1, 2, 3, 4인데 일단은 제곱으로 보내는 거니까 1은 2로 2는 4로 이렇게 보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됐다라는 것은 이 두 번째 3, 4를 대입했을 때 2 아니면 3으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3 대입하면 3 플러스 A고 4 대입하면 4 플러스 A인데 지금 당연히 이게 더 커지지. 3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4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보다 3은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4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보다 더 작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2고 얘가 3인데 얘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래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함수인데 지금 이거 3번 엇갈리지 않냐? 자기 자신을 가거나 3번 엇갈리잖아. 그럼 3번 엇갈리면 3번 보내면 항등함수 돼요. 3번 보내면 결국 항등함수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내봐. 1, 2, 3, 4 1, 2, 3, 4 1, 2, 3, 4 1은 1로 가니까 큰 의미가 없어. 2는 4로 3은 2로 4는 1로 2는 4로 3은 2로 4는 3으로 그럼 해봤더니 2가 4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2로 가요. 그렇지? 3번 합성시키면 자기 자신으로 가. 3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보이지? 4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보이지? 오케이? 3번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3번 합성시키면 상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역함수는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 마이너스 1에다가 F2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근데 3번을 합성했더니 F를 3번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는 거랑 역함수를 3번 합성해도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는 것은 당연하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지 않냐? G2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F2는 뭐가 되고 F2는 4가 되고 G2는 뭐가 돼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형태를 찾는 게 목표야. 그 다음 봅시다. 50번 봐봅시다. 50번 봐봤더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에요. A, B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x는 1을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1보다 클 때 지금 2차 함수인데 이놈의 축이 2차 함수의 축이 1보다 큰 형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1보다 작은 형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첫 번째 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거든. 얘가 축이에요. 얘가 뭐보다 작아야 합니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함수는 이때만 신경 쓰면 되겠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이거야. 이 함수. 이 함수 지금 똑같지? 위로 볼록인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축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돼요. 1보다 큰 형태에 있어야 돼. 뭐가? b의 값이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형태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럼 얘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에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려면 어떤 값이 1에서의 1에서 똑같은 값을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1에서 이 함수든 이 함수든 똑같은 값을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역함수가 정의되면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거 꼭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꼭 만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이 문제집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줘도 이거 역함수 존재해요. 지금 뭐가 없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로 보낸다 없지 않냐? 그지? 근데 이제 내 생각에 이 문제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를 생략해서 쓴 것 같거든? 쓴 것 같아. 지금 공역을 안 정해줬잖아. 오케이?
근데 이제 없으면 뭐라고 반드시 언급해야 되니까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 안 하고 반드시 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수에서 실수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나는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1에서 만나요. 1 플러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b 플러스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네. 어차피 똑같냐? 이거 구할 필요 없었네? 그래? 어차피 이거 구할 필요 없었지? 결국 이거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최소값.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이항시켰더니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차피 만나는 값으로 줬으니까 큰 의미가 없겠네. 그 다음 봅시다. 51번 보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